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12월 12일 시장 흐름을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바닥을 형성한 후에 5일선 돌파론이 나오면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반등 흐름을 반등이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물론 당일날 계엄 해제를 했지만 민주주의를 해쳤다는 그 충격 여파가 이제 가시지 않으면서 앞전에 2022년도 10월 달에 형성된 최저점도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이렇게 강하게 5% 이상 장대한봉이 이렇게 떠서 개까지도 메꿔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하야를 하든지 이런 확실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12월 달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재차 627.01 포인트를 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 이탈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봐요.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만약에 뭐 그 탄핵이나 이런 하야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뭐 불확실성이 계속 나온다면 또 저점이 이탈될 확률이 매우 커요. 다만 제가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젠 진바닥이 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증시 안정화 펀드가 어찌 보면 이런 기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깨트릴 거예요. 그래서 신용 쓴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투자자를 죽인 다음에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우상향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12월 달은 확실히 12월 달 내로는 저점이 형성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납폭절 매매하셔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보유하셔서 그냥 끌고 가시면 어차피 수익은 봐요. 12월 달에 매매하신 시청자님들은 바닥주, 특히 바닥주 매매하신 시청자님들은 어차피 수익 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인맥주들 있잖아요. 정치 관련된 인맥주들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요. 이젠 더 이상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 안 되게 많이 갔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치 테마주보다는 납폭절 매매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12월 달에 저점이 형성되고 우상협이 나오면 납폭주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납폭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들은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정책주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도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Y에서 SI 스틸텍으로 교체를 하셔라. 전략적으로 교체를 하셔라. 왜냐면 SI나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잘하면 이게 원래 가야 되거든요. SY도 그렇고 이 차트 베이스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넘긴 게 맞아요. 현대 에버다임도 평상시라면 이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은 사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세가 별로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오기에는 자금력이 너무 딸리는 장세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좋지가 않아요. 금투세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예 그럴 거면 SI 스틸텍하고 교체하라. 왜냐면 SI 스틸텍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2월에 저점이 형성되고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9,770원 넘길 가능성 매우 커요. 앞전 고점 돌파 흐름 얘는 나올 수 있어요.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꿔타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더 높거든요.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SY 같은 건 좀 꼬물꼬물다 뭐 간다고 친다면 얘는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 신현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체하셔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교체하셨다면 꾸준히 끌고 가셔라.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드텍은 제가 이날에 말씀드렸죠. 일찍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날에 말씀드렸고, 이 부근에서 이제는 이 부근에서 잡으셨다고 한다면 워낙 이제 시장의 흐름에 여파가 크다 보니까 급락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마이너스 9.71%로 마무리가 되었고, 물론 이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홀딩 관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날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 홀딩 관점이고요. 왜냐면 이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못해도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익 전환이 충분히 될 거라 보고 있는 만큼 차분히 홀딩 하시는 관점이 맞는 거고, 그리고 뭐 워트도 그렇고 지금 제노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끌고 가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끌고 가기보다는 종목 교체 빠르게 하셔야 돼.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좀 하시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안정형이에요.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약간 중국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참전 여행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어찌 보면 잡게 된다면 추후에 얘네들이 그 성향이 약간 친중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친미보다는 그러니까 보수는 친미야.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 강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상방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경기가 또 좋아진다고 치면 여행주부터 가거든. 어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뒤에 크게 밀린 자리는 아니에요. 5, 6% 많이 밀려봐야 5, 6%거든. 그러면 납폭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더 나아요. 과도하게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워트나 제노코도 마찬가지고. 다만 민테크 같은 경우는 제외. 민테크는 관계 없죠. 이런 종목들은 납폭주예요. 그냥 그 바닥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지수가 우상 흐름을 가면 그대로 얘도 빨려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21선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P 시스템즈도 당연히 납폭주죠. 당연히 납폭주고요.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바깥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퓨림 에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맞다.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을 아직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더 간다 하더라도 보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에이텍도 그렇고, 지금 에이텍, 모빌리티, 오리엔트 전공,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장 주격이긴 한데,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관련주도 그렇고, 뭐 안철수 관련주도 그렇고, 내일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땐 거의 끝물일 것 같거든요. 흐름상으로는 그래요. 너무 많이 갔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일 관심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나는 조금 맘 편히 종목들 끌고 가고 싶어, 그냥 공짜 수익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젠 WCP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이잖아요. 근데 87,700원까지 갔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빨리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 2배는 나와요. 제가 장담하는데 2만원은 굉장히 쉽게 넘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니면 DNT 같은 종목들.
BNT도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4만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뭐야 90% 마이너스 90%대가 막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왜냐면 실적 측면에서도 바로 망할 종목도 아니에요. 몇 년 가요. 제가 그때 3, 4년 동안은 제가 그때 3년 정도 내다보면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는 안 망해요. WCP도 마찬가지고 우량주예요. WCP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폭 종목들 더 제가 지수가 더 깨진다고 했잖아요. 더 깨져봐야 얘네도 몇 프로 떨어지겠어. 마이너스 10% 이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해놓고 마이너스 10% 빠져봐야 의미 없어요. 왜냐면 저점 잡힌 순간 이런 종목들 상한가방 쳐요. 상한방, 두방 이렇게 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매수해 놓는 겁니다. 왜냐면 저점 잡히면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잖아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잡힌 순간부터는 저점 잡히고 우상향 흐름 나오는 순간부터는 못 따라잡아요. 못 잡아요. 그리부터 그냥 우상향 쭉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잡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매수해서 묵혀놓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은 에이테 뭐 지금 정치 테마주들만 가기 때문에 막 자괴감도 들고 막 왜냐면 코인 올라가고 비트코인 계속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목들 가더라도 정치 테마주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철저하게 뭐 급등주를 매매 안 하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데 왜 저 정치 테마주만 가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근데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잡은 사람 거의 없어요. 미쳤다고 저 높이 가는 종목들을 잡겠냐고. 그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빼고는 절대 못 잡고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폭주를 매매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해 보기 싫으면 나폭주를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지금 뭐 코나이도 그렇고 뭐 정책주로 하면 이제 코나이 지역화폐 관련된 맞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 생각 났어. KCS도 설명 안 드렸네. KC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종목 좋은 종목이에요. 그냥 매수하셨으면 그냥 끌고 가세요. 왜냐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코나이하고 카카오페이만 좀 가는 식이거든. 근데 KCS도 나중에 합류할 가능성 커요. 정책주들 중에서 오히려 코나이보다는 더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나이는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CS가 나중에 시장의 바닥을 잡고 뭐 정치 테마주로 어찌 보면 수급이 들어온다 한다면 KCS도 강하게 우상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홀딩이에요.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말이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죄다 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좀 무식하게 갔잖아요. 에코프로도. 근데 이 종목도 단기전 반등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대장 주격이니까 다시 30만원대 다시 올라간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죄다 바닥이거든. 즉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다시 저점을 빠지겠냐고. 대장주인데. 안 빠진다고요. 저점이 잡히면 이런 종목도 다시 우상의 흐름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좀 크게 먹겠다 싶으면 에코프로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뭐 제 방송을 뭐 전문가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보실 수도 있는 건데 보면 또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왜 가냐? 2차 전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다 박살나게 생겼는데 가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2차 전지 관련주를 진짜 맘먹고 매매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세비캠도 그렇고요. 나폭돼 있는 종목도 2차 전지 종목도 보면 세비캠도 미쳤죠. 다 90%씩 빠졌어요. 유네노테크. 재활 어쩌면 그 재활용 가능한 이제 배터리를 또 이제 판매하는 어찌 보면 이런 그 관련된 종목이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다 마이너스 90%란 말이야.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은 에코프로는 대장주니까 그나마 좀 버틴 거고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시장이 만약에 살아나고 2차 전지가 혹시라도 우리가 모를 호재가 터진다고 한다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종고점까지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낙폭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단타 성향이 좀 난 강하다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식품주도 있잖아요. S&D처럼 경기에 영향 안 받는 종목들. 이 종목은 불닭 볶으면 이제 소스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 영향에 그렇게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구애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수급이 강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책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주 중에서 바닥에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 금일 같은 경우에는 원티드 랩, 그 다음에 오픈룰. 원래는 메가임드가 대장주죠. 근데 메가임드가 대장주가 아니야. 오늘 YBM넷이 대장주였어요. 그 YBM넷 이전에도 이때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밀렸을 때 매매해보죠. 근데 반등이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은 또 틀리죠. 이번엔 정책주로 진짜 수급이 들어온 거고 현재 이평선을 상세하게 보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일,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까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야. 이 종목은 금일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맥점이고 시작점에서 살짝 밀리다가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면 원티드 랩도 바로 죽을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오픈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죽을 자리 아니에요. 한 방은 나오고 죽더라도 죽을 자리거든. 그 앞점 고점 돌파도 나오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형태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일 그 일자리 관련주로 친다면 YBM넷이 차트는 현재로서는 제일 이쁘긴 해요. 물론 세 종목 다 괜찮습니다. 원티드 랩도 그렇고 오픈룰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번 이젠 쓰리 양봉이기 때문에 원티드 랩도 쓰리 양봉이거든. 쓰리 양봉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고 보내더라 보낸다 이렇게 좀 보는 만큼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그 YBM넷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폭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럼 정책주들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정책주들 바닥에서 슈팅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